그리고 이제 이 정도 운동도 이해를 하고 명상도 이해를 하고 대사도 이해를 하고 음식도 이해를 했으면 이제 드디어 동양의 고급 양생 이론에 대해서 얘기할 이제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 동양 양생론의 대강을 한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이 성가에서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어 이런 얘기를 쓰죠. 이걸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사실 저도 이제 고수가 아니라서 양생론의 이 고급 이론에 대해서는 제 얘기가 일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서 봤듯이 인간이 있고요. 인간이 있고 그 인간 주변에 공기, 물, 음식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생리 대사에 필요한 것만 적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얻고 음식을 통해서 탄단지, 무비섬 이런 영양소들을 얻어요. 그게 이제 몸으로 들어오죠. 소화를 해서. 그리고 그 목적이 뭐다? 이 목적은 에너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사유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뽑아낸 에너지를 가지고 사실 에너지 뽑아내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목표라는 거지, 한 인간으로서 나는 에너지 많으면 돼 이게 목표는 아니죠. 생명활동을 잘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살펴본 운동이론, 명상이론, 그리고 음식이론, 대사이론 여기까지를 다 취합을 하면 이 활동, 내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대사가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일어나서 이 ATP를 만들어내는 대사율이 높아질 건가, 여기까지가 저는 연정화기가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연정화기 그러니까 양생공의 이론이 다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내용을 다 꼼꼼히 따져보다 보면 아까 말한 양생 3조건, 하지 운동 충분히 하고 몸의 이완, 마음의 이완, 이것을 강조한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결과 이 효율이 높아집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효율이. 그러니까 이 연노랑색 이 과정이 효율이 높아지는 걸로 요약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가지고 뭐 낮에는 생활하고 밤에는 수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치유는 이때 일어납니다. 잘 때 교감신경계가 주도권을 쥐고 치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거 지금까지 살펴볼 때 이제 이 내용을 엄청 자세하게 했었죠. 이게 핵심이죠. 치유는 에너지 많이 얻어내고 잘 자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안 좋아질 수 있는 만성질환은 드물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핵심 변수 양생 3조건을 따져봤고 몸의 이완, 마음의 이완, 하지 운동. 그 와중에서 이제 몸에 안 좋은 게 엄청 많이 나타났었죠. 운동을 안 해도 문제, 운동을 너무 해도 문제, 긴장해도 문제, 스트레스도 문제, 숨이 차도 문제. 그 결과 이렇게 안 좋은 걸 하면은 젖살이나 활성산소 같은 게 생기면서 또 문제가 되고, 운동을 안 해도 지방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음식 섭생하는 거 하나하나 몸에 좋은 걸 살펴봤었죠. 음식 파트에서 녹색이 지금 몸에 좋은 거고 이 갈색이 몸에 안 좋은 겁니다. 그 결과 이런 게 다 함께 작용을 해서 결국 연정화하기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정화하기,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정을 잘 단련시켜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낸다. 이거 뭐 충분히 설명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면까지 하면 이 정도 하면은 치유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암이라고 해도 NADP 잘 만들어내고 산소 충분하고 그러면서 잠깐 잘 자.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뭐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어디 쓰이겠습니까? 내가 막 생활에서 막 허튼 짓 안 하고 잘 갈무리하고 잘 자면 잘 때 자율신경계가 잘 작동을 해서 갈수록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양생을 정밀히 수련하고 잘 먹고 충분히 잘 자면 안 좋아지는 게 이상하다. 근데 인간의 삶은 질병의 치료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죠. 이제 환자한테 얘기할 때는 여기까지만 알면 충분하세요. 여기까지만 알면 충분해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 중에는 뭐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이 뭔가를 추구하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제가 맛본 걸 더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활은 크게 나누면 습관, 본능, 인연,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이건 제가 나눈 거고, 이제 원장님들도 다르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에너지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인식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뭐 모든 거에 다 이제 에너지를 쓰는 건데, 동양에서는, 특히 성리학에서는 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양생에 가깝냐, 양생을 잘 하는 거냐,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늘어나느냐, 이것까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가치론입니다. 가치론.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을 해 가는데 무엇에 에너지를 쓸 것이냐, 이 판단을 이제 보통 대뇌 피질이 하잖아요. 가장 이성 능력이 높아진 대뇌 피질이 이걸 담당을 하는데, 이거 하나를 잘 판단해야 된다.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못하면 에너지 낭비하고 힘은 힘대로 쓰면서 온갖 고생하면서 그 결과를 얻어봤자 별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헛 인생을 안 살려면 이 가치론 하나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게 대표되는 게 지인인사 대천명이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가치 있는 걸 잘 찾아가지고 노력을 최대한 하는데, 그거 말고 밖에서 주어지는 운에 따라 좌우되는 건 쓸데없이 그냥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제일 뇌간의 이제 그 습관들. 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일신, 우일신, 군자부소, 불용기급, 이런 이제 말들을 해놨고요.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성,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주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 따라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응대하냐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락이 부름, 에이 불상,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자기를 생명을 갉아먹는 얘기가 너무 많죠. 특히 막 사춘기 이럴 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되뇌 피질도 항상 목표를 정해서 막 열심히 해서 이루고 나면 까먹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중했던 건지. 초심불망.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제 행복을 찾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을 때는 이런 간단한 어구 하나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을 노력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 번씩 좀 되새겨 보실 만 하고요. 구의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될수록 그 상대 존재를 소중하게 더 생각해 주는 거, 이런 게 따지고 보면 기본이에요. 순수 이성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건데 까먹기 쉬운 거. 왜? 마음의 본성 때문에. 오래되면 익숙해지고 이런 거. 다 GS 시절에 필요했던 본성인데 지금은 안 맞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도 딱 요약을 해놨어요. 정기, 불구어인. 참 어려운 말인데, 정기만 해도 어려워요. 정기만 해도 어려운데 특히 불구어인, 상대방이 날 좋아하건 막 욕을 하건 막 모함을 하건 언제나 항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결국 이 지인사 대천명하고도 이어지는 얘기인데 정말 고수의 경지입니다. 고수의 경지. 근데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하면 한 번씩 음미해 볼 만한 얘기고요. 기소불욕을 물시어이니라, 역지사지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꼭 이런 어구를 기억하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속성, 원래 있던 본성과 내 마음이 쉽게 흘러가는 방향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그런 걸 음미를 할 때 기본 지식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요약을 해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섭생을 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화신이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애써 만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낭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가치론에 봐서 필요한 정말 가치가 높은 거에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 에너지 소모가 줄겠죠. 에너지 소모가 줄면 에너지가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도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걸 가지고 정신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 화신이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명상을 하거나 깊이 있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거나 사유를 하거나 그럴 능력을 확보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고차원의 수련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뭐 에너지가 있어야 뭘 해보겠죠.
그걸 가지고 뭘 한다? 동양의 고수들의 최종 목표, 연신 환허. 쉽게 말해서 이제 명상을 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렵게 말하면 뭐 깨달음, 해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많은 지식이 있어서 이 깨달음이나 해탈이 예전에는 진짜 이런 게 어려우니까 막 어떤 스승과 인연이 닿아야 된다거나 어떤 비법을 내가 알아야 된다거나 이러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사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체유심조, 솔성주의도, 보보시도장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세라고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건데 모든 게 내 마음 하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눈앞에 내가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야. 내가 행복할 건가? 비참할 건가는 내 마음에 내 욕심이 1000만 원을 원하는 사람은 아 정말 못 살겠네 죽고 싶다 이럴 거고 와 50만 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던 사람은 막 기뻐 넘치는 거고 모든 게 내 마음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본성 하나를 알고 잘 다스리는 게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 것 같아도 마음 하나 탁 이겨내버리면 세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 그게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의 특성이니까.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상황이 이 이치를 이해하고 이 이치를 체득해가는 그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보시도장이라는 말로 이제 압축이 되어 있죠. 이 정도를 유지하면 한평생 동안 뭐 꾸준히 그냥 별 문제 없이 살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쉬운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아 정말 이게 세상의 진리구나. 그러니까 이 자기 최면을 걸거나 세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막 내 마음의 본성에 이끌려 가지고 선입관에 갇혀서 내지는 뭐 내 고집에 아집에 갇혀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좀 유치한 예지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물질계와 에너지계의 이런 변화 양상만 보고도 아 세상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식물을 위한다는 게 결국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을 위하는 거구나. 이런 것만 깨달아도 어느 누군가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깨달음의 경지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여튼 그게 이제 그 경지를 옛날에 표현하는 게 뭐 무라일체다. 내지는 선이라고 해서 세상이 하나로 보인다. 나 따로, 너 따로, 아군, 적군 이게 아니라 결국은 생명체라는 게 다 하나의 공동 운명체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커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그 결과 뭐 대자대비심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같은 생명체니까 같은 생명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고 같은 운명체니까 저 사람이 막 못 살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게 나도 좀 슬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걸 뭐 돕고 하는 게 결국 나의 마음도 이롭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하나로 그냥 세상이 하나로 보인다는 거고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성리학적으로 표현하면 결국 뭐 인이 되는 거고 결국은 나만 여기까지는 나 여기 밖으로는 타 이런 구분이 언젠가 없어지는 거에 가까워지면 저는 이제 그게 깨달음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깨달음 내지는 과학적인 깨달음에 비슷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연신, 환허 이게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연정화기에서 에너지 잘 만들어서 그 기회를 막 낭비하지 않고 잘 갈무리해서 정신력을 키우고 그걸로 적당한 상황에서 명상을 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으면 이전에는 마치 세상에 내가 있고 주변에 다 적군들이야. 그래가지고 아군과 적군이 있으면 적군이 나한테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게 이제 고통의 뿌리가 되거든요. 번뇌의 뿌리가 되고. 그런데 나라는 존재, 여기까지가 나야 하는 그 경계가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물어져 버리고 세상과 내가 그냥 하나처럼 느껴지면 고통의 시작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치
그 전의 시각에서 보면 여기까지가 나고 그 밖이 타였어. 근데 내가 섞여버리니까 이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놈을 보고 있다가 이게 뿅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마치 허가 되는 것 같은 문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사실 이걸 어떻게 뭐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연신환원하고 표현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군요. 그 내용은 제가 쉼터에 동양양생론 대강이라는 글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혹시 이제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수련을 해 가시면서 함께 같이 찾아가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온통 세상은 너는 너고 난 나지 이런 사람들 투성이라 아무리 나 혼자 잘하려고 해도 뭐 외로워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100번을 다시 생각해 봐도 이게 이제 맞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뜻이 있는 분들은 뭐 강의를 듣건 안 들었건 간에 연락하시면 함께 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도반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질병은 양생에서 벗어난 결과라서 이 과학적 인과관계를 알면 알수록 더 뚜렷하게 알 수가 있고 해결책도 이제 함께 나오는 거예요. 방금 한 그 양생론은 고급 과정이라 참고 지식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질병은 아주 쉽습니다. 가기 전에 연정화기만 이해하시면 다 되는 거라서 운동, 식사, 수면, 마음 4가지 정도의 생활 습관으로 요약해 보면 종일보행, 그리고 100% 자연물, 그리고 규칙적으로 충분하게 잔다. 그리고 마음은 유유자적. 이게 이제 GS 표준인 거고 표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생활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점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좌식 생활.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크니까 치명적이 되는 거고 가공식품,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치명적.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늘어나고 있고요. 수면, 마음도 상식적인 거라서 이제 이런 기준을 알고 있으면 그냥 한눈에 다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운동 때문에 다리가 먼저 약해진다. 잊지 말자. 그리고 양생공 수련을 시작하면 이제 빨리 회복되니까 몸이 이렇게 지혜롭다는 걸 잊지 마시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꼭 용기를 내서 꾸준히 목표에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지 운동 감소 때문에 근육 펌프 줄어들고 심박수 감소하고 그러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줄어든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저체온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저체온이에요. 막 피부에 막 열 쐬어주고 한다고 해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혈액순환 감소, 그 결과 저체온이 드러나는데 이 저체온이 특징이다 이 말은 전신에 피가 이미 줄어들어 있다. 이걸 포함하는 말이라서 항상 그 근본 이치를 함께 떠올리셔야 놓치질 않습니다. 전신 조직이 약화되고 당연하죠. 피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근골격 질환이 먼저 나타나니까 이제 뭐 디스크 협착증 이런 게 제일 관절염 이런 게 제일 쉬워요. 하지 운동만, 의료공만 충분히 해도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특정 질환은 좀 특정 수련법을 알아야 될 때가 있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주변 지식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됐으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 때문에 심장이 무리하면서 고혈압, 뭐 동맥경화, 중풍, 심장병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관계 질환이 문제가 되고 동시에 이제 운동량도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대 영양소 과잉 이런 게 겹치면 고혈당, 뭐 비만, 당뇨 이런 걸로 대표되는 고혈당이 문제가 되기가 쉽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또 혈액순환 문제가 되기가 쉽고 계속 악순환으로 빠지면 어떻게 해도 악순환이 누적이 돼요, 누적이. 그러면 다시 이제 고혈압, 동맥경화, 혈관계 질환, 근육계 질환 다시 또 악순환이 되기가 쉽고 그리고 자율신경계 기능 실조, 뭐 이제 수면 문제나 마음 문제는 다 신경계 문제가 시작되기가 쉬운데 여기서 이게 단순히 막 우울증, 불면증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산소의 원인이 된다는 거. 몸이 긴장하거나 마음이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감정적으로 흥분된다거나 다 저산소의 원인으로 작용해서 또 혈액순환 감소도 저산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거. 이 저산소 하나를 이해하는 게 하여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게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인슐린 저항성이 조장이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조장이 되면 또 고혈당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 당뇨, 식이요법 해가지고 당뇨 고치는 의사들이 또 음식을 막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른 비만, 나는 식이요법을 해요. 그런데 당뇨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딱 인식을 딱 바꿔야죠. 이거 말고 뭔가 있을까. 하여튼 한번 인식을 바꿔보면 다 누구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산소.
그러니까 뿌리가 되기가 쉽다는 거. 결국 3대 순환계가 다 느려지고 뭐 3대 순환계가 다 느려지면 우장육부 뭐 다 약해지고 그러면 뭐 다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문제가 되는 건데 뇌출속 때문에 자율신경 기능 실조, 면역력 감소 다 따라오고 림프순환, 림프구도 약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 얘기하잖아요. 하지 운동 하나 해주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면 면역력도 함께 늘어납니다. 림프구 단위 시간당 생성될 수 있는 림프구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저산소 때문에 ATP 감소되면서 결국 모든 신경계 문제, 에너지 문제, 근육계 문제 다 생기면 그냥 모든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가다가 허리 먼저 삐끗하면은 디스크 환자네. 목 먼저 삐끗하면 경추 뭐 디스크 환자네. 그러다가 무슨 뭐 잠을 못 자 하면 불면증 환자. 이름만 달리 붙이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석학들, 공부를 많이 하는 석학들은 이걸 좀 꿰뚫어 보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병명에 집착하지 말고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이런 3대 병인을 잘 유심히 살펴보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얘기인데 저산소 하나가 너무 어려워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를 못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막 끝에가 뭐냐, 끝에가 뭐가 검사에 나타나냐 이거 가지고 병명을 정해놨는데 말단의 증상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된다? 보일 리가 없죠. 이게 보일 리가 없어요. 특히 하지 운동 감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운동론에서 고혈압 얘기했었잖아요. 혈압 수치만의 문제가 아닌데, 심장만의 문제가 아닌데, 자율신경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아닌데, 그것만 보고 암 환자는 암세포만의 문제가 아닌데 암세포만 족치고 이렇게 되는데 몸의 실제 변화는 어떻게 된다? 정말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걸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암 환자 딱 오면은 암세포가 몇 개씩 막 이런 거. 당뇨 환자 눈에 보이면 당뇨 수치가 어떻게 되면 이것만 막 머릿속을 꽉 채워버리는데 이제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 음식 문제 때문에 몸은 계속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병명을 불문하고 실제 몸의 내부 상태는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 중에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이걸 깔고 있죠. 다 식사, 운동, 수면, 마음 대부분 다 이걸 깔고 있기 때문에 병명을 불문하고 혈당은 높아지고 자율신경계는 이상해지고 근육은 약해지고 또 비율도 이상해지고 이 근육균형 실조되고 심혈관계는 얘기를 안 해도 검사를 안 해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로를 하고 있고 전신적이 약해져 있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에너지 생산 줄어들어 있고 혈중 노폐물 늘어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만성질환 환자다? 문진을 안 해봐도 검사를 안 해봐도 이 사람 이렇게 한 100가지가 나빠져 있구나를 깔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본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각 변수별로 대충 성적을 매겨 볼 수가 있어야 진단이 가능하겠죠. 이제 이건 과학적 생활습관의학의 진단법인데 우리는 기준을 아니까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아까 이게 한 25점 된다고 했잖아요. 뭐 밤을 빼니까 절반이라고 해도 한 50점. 그러니까 그래봤자 유급이에요. 유급. F학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앉아서 산다 하면 무조건 F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식사 같은 경우는 미국 애들은 한 D, 한국 사람은 한 B나 C 이렇게 보면 되고요. 수면 같은 경우는 한 B, C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수면도 직업에 따라 F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더 신경을 쓰시면 되고 마음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마 이게 한 C나 D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워낙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아가지고 미국 같으면 이게 한 B나 C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만 합니다. 여튼 중요한 건 뭐다? 임상에서 명의가 되려면 제1변수를 딱 장악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다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까지 해주면 이제 거의 완벽해지죠. 그래서 제1변수 하지운동 감소가 워낙 치명적이라 혈액순환 줄어들고 거기서 저산소가 치명적으로 유도가 돼버리고 인슐린 정상 거쳐서 고혈당,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이 이 한 루트에서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한 루트에서. 그러면서 대사질환,
결국 이제 이걸 해서 이제 모든 만성 질환의 뿌리가 되는 거죠. 이 제1변수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게 명확한가? 이걸 위해서 만성 질환은 해결이 되냐 안 되냐가 거의 결정이 나버려요. 이제 여기까지 알고 나서 이 현실계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 기존 민간요법에서 제일 많이 유행하는 게 제1순위가 음식이에요. 식이요법. 막 의사나 한의사들도 막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좀 공부했다 하는 분들은 명상, 단전호흡.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걸 보면 식이요법은 딱 이걸 다루잖아요. 이걸 다루니까 여기는 좀 좋아지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 조금 좋아져. 그리고 명상, 단전호흡, 요가 이런 것들도 명상의주 치료법이 커버하는 영역이 딱 이게 수면, 마음 이쪽을 다 커버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 조금 좋아져. 근데 딱 보세요. 이 루트, 제1변수 이걸 건드립니까? 이걸 안 건드리니까 아무리 해도 단기적으로는 좀 좋아지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경증 환자는 뭐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증 환자 내지는 장기적으로 가면 정체되거나 대부분 악화되기가 쉬워요. 필연입니다. 필연. 핵심 변수를 놓쳐요. 하필 딱 찍었는데 이쪽에 하면 얼마나 좋아. 달리기만 해도 좋아진 게 엄청 많죠. 많이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하여튼 핵심 변수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굳이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정답을 제가 이제 찾고 나서 봐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찾기가. 운동을 한다고 해도 뭔가 운동을 해, 수련을 해. 그래도 이완 위주가 너무 명상, 요가, 단전 좀 한다 하면 막 요가 하잖아요, 요가. 하지 운동만 딱 빼놓고 막 이완시키고 하는 것들. 이게 그러니까 요가를 해도 서서 하는 자세 위주로 하면 또 점수가 더 높아지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정통 기공보다는 점수가 낮아서 어차피 뭐 권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래도 요가는 그래도 명상이나 호흡에 비해서는 좀 더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진짜 운동한다 하면 이제 막 달리기, 피트니스, 헬스. 이제 피트니스도 다른 문제인데 국소부위 균형이 막 깨지면서 또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달리기로 대표되는 운동을 해도 딱 지나쳐버려요. 너무 지나쳐서 문제. 이쪽은 너무 부족해서 문제. 교묘하게 정답만 비껴나오고 있어요. 교묘하게.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치유가가 이제 좀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물론 뭘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치유가를 높이려면 동시에 모두 만족하는 게 이제 비법이 되는 건데 이 어려운 일을 동양의 선배들은 해놨다. 양생공, 정통 기공 수련을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제 정말 어려워요. 학자라고 해도 제1변수가 하지운동 부족인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표준 생활습관이 뭔지 이걸 모르니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감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마 8시간 걷기겠냐? 이렇게 되는 거지. 한두 시간만 해도 되지 않겠냐? 근데 한두 시간 걷는다고 암 안 생깁니까? 대부분 요즘 암 환자들 조금만 공부했으면 다 한두 시간 걷거든요. 근데도 안 나으니까. 하지 운동이 충분하지 않은 운동들은 해봤자 효과가 크지가 않고 걷기나 이런 것들. 운동량을 막 늘리면 활성산소 때문에 문제돼서 막 이런 이상한 책이나 나오게 되고 또 거짓말은 아니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도 답을 못 찾으니까 이제 막 간편한 식이요법이나 명상만 의지하거나 많은 환자들이 여기에 빠져 있죠. 아니면 이제 요즘 막 요양병원 이런 데 가보면 막 별의별 취미 활동을 갖다가 환자들 마음 달래주는 걸로 하는데 하필이면 또 앉아서 해요. 앉아서. 무슨 꽃꽂이를 해도 앉아서 하고 무슨 음악 뭘 해도 앉아서 하고 정말 보면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양생공이 있다. 그리고 음식과 명상은 보조. 음식은 뭐 식이요법을 같이 해주면 되고요. 한식과 채식 밑반찬. 명상은 이제 뭐 트라우마가 심하거나 불면증이 심하거나 이럴 때 한두 가지 기법 가지고 해주면 또 도움이 되니까 대부분은 식이요법과 양생공, 정통 기공 수련하면 충분히 해결이 되더라. 이게 제 강의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이 말이 맞다면, 제 이론이 맞다면, 뭐 암만 좋아지겠습니까? 다 좋아지겠죠. 만성질환은. 이건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이 병증들이에요. 양성 수련하니까 좋아지더라. 대부분의 만성질환. 근데 문제는 환자가 안 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말 잘 따라주면. 그리고 이 얘들은 대부분 이제 식이요법을 제가 잘 모를 때 얘들이라서 말 그대로 정통 기공 수련, 기공도 아니구나. 의배공 한 가지만 꾸준히 해도 대부분 효과를 본 케이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제 중증 환자는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만성 질환자는 의배공을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꾸준히 그러면 시간에 비해서 다 호전이 돼요. 근데 양약을 막 많이 복용했거나 수술을 받아버렸거나 이미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오래 걸리면 지쳐버리거든요. 환자도 지칠 수 있고 원장님도 지칠 수 있고 그런 건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하여튼 의배공만 해도 대부분 좋아지더라. 그래서 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암 치료 케이스는 의배공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떳떳하기 위해서 참장군 기반의 치료법을 보조로 함께 권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꼭 암 내용을 모르더라도 여기까지만 보셔도 120세 장수시대를 목표로 하는 강의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개골개골 하다가 죽자. 이것을 꿈꾸면 이것도 제가 많이 배웠던 그 자연의학자 원장님이 한 강의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좋은 내용 같아요. 하여튼 이 정도로 이제 건강론 강의를 마치고요. 여기까지만 아셔도 원장님들이 기준은 확실하게 잡히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암 얘기인데 암 얘기는 암 이야기에서 따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